남편에게 작정하고 할 말을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 그 말이 입에서만 맴돌고 나오지 못하고 계신가요? 주변에서는 그렇게 착하게 사니까 당하지, 너도 좀 이기적으로 굴어봐 라고 쉽게 말하지만 막상 그렇게 해보려고 하면 마음이 불편하고 죄책감이 들어서 결국 포기하지는 않으셨나요? 그렇게 착한 아내에서 벗어나는 게 마음처럼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건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것 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왜 그토록 착한 아내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는지, 우리를 을로 만드는 5가지 잘못된 믿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 실체만 명확하게 알고 새로운 생각들을 우리가 내면화할 수 있다면 우리는 따뜻한 본성을 지키면서도 더 이상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여성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착한 아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씀드렸다고 해서 우리의 착한 성격이 나쁜 것이니 고쳐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사실 우리가 착하다는 것은 그만큼 타인의 감정을 헤아리는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어떤 일을 해결하는데 책임감이 강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이타심을 가졌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남들은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정말 귀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착한 것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우리가 그 착하다는 이유로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지극히 비합리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 때문에 우리는 관계에서 항상 끌려다니고 손해를 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생각들을 하나씩 점검해보고 이것을 좀 더 합리적인 생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귀한 착한 성격은 그대로 지키면서도 더 이상 관계에서 손해보거나 끌려다니지 않는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착해서 손해를 많이 보는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영상을 3번 이상 돌려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생각은 갈등은 나쁜 것이니 피해야 한다 라는 생각입니다. 아마 여기에 내가 참아야 집안이 평온하다, 아이들 앞에서 부모가 싸우는 모습을 보이기 싫다, 이런 생각들까지 더해져 있을 겁니다. 이런 맥락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면 우리는 관계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에게 나는 너와의 갈등이 두려우니 웬만한 건 그냥 넘어가 주겠다 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남편은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해도 아무 말도 못하는구나, 내 아내는 갈등을 싫어하니까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갈등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긴장감만 유발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구나 라는 것을 학습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저 평화를 지켰다는 착각 속에서 관계의 주도권을 완전히 넘겨주게 됩니다.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남편과의 갈등을 피하려고 그렇게 애썼지만 갈등을 완벽히 피할 수는 있었나요? 그렇게 갈등을 피하면서 아이들에게만큼은 나쁜 영향이 없었을까요? 둘 다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우물쭈물하는 우리의 모습을 남편이 항상 답답해하고 나중에는 더 큰 화를 낸 적도 많았을 겁니다. 반대로 우리도 참고 또 참다 보면 그게 한꺼번에 터져버려서 울음이 멈추지 않는다거나 화가 주체가 되지 않았던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은 어떨까요? 계속 참기만 하는 엄마를 보면서 갈등은 무조건 피해야 되는구나, 엄마처럼 참고 사는 게 맞는구나 와 같은 잘못된 가치관을 배우게 됩니다. 혹은 아빠처럼 엄마를 함부로 대해도 되는구나 라고 느낄 수도 있죠. 남편이 우리에게 하는 행동을 아이들이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어차피 갈등은 피할 수 없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오히려 이 갈등을 피하면 피할수록 감정의 골은 더 깊어지고 나중에 훨씬 더 크고 건강하지 않은 갈등으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건강한 갈등을 통해서 서로가 정말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서로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이해하게 되면서 관계는 충분히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많은 갈등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우리가 그토록 피하고 싶은 갈등이 서서히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갈등을 피해야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한 갈등을 제때 잘 해야만 우리의 가정에 진짜 평화가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사람들과의 갈등을 건강하게 다루는 방법을 우리에게서 배우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생각은 거절하거나 내 주장을 하는 것은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이기적인 행동이다 라는 맥락의 생각입니다. 이런 맥락의 생각을 강하게 믿고 있으면 보통 우리는 상대방이 우리에게 하는 무리한 요구를 거절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나의 거절이 곧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하면서 우리의 욕구를 숨기고 내가 좀 손해보고 말지 라면서 상대의 기분을 맞추는 쪽으로 선택을 합니다. 마치 자신이 성인 군자처럼 굴면서 스스로의 색깔을 지워버리는 거죠. 아마 우리가 거의 자동반사처럼 이렇게 행동하다 보니
나중에 후회를 하기도 할 겁니다. 아, 왜 내가 그때 그렇게 말했지? 라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우리가 좋아서 하는 걸로 착각하거나 이 사람은 뭐든 무던하구나, 이 정도 요구는 손쉽게 들어주는구나 라고 멋대로 판단해버립니다. 결국 우리는 남편에게 나는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우리는 착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지키고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다 정작 우리 자신에게는 매일매일 상처를 주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다만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견디기 힘든 상황들이 있었을 겁니다. 먼저 우리가 거절했을 때 상대방이 실망하거나 화를 낼까봐 두려웠을 겁니다. 아니면 화를 내는 건 아니지만 입을 꾹 닫고 몇 시간 내내 꽁에 있는 그 차가운 공기가 정말 견디기 힘드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반응들의 실체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보이는 실망이나 짜증, 그리고 그 유치한 삐짐은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들의 행동은 단지 자신의 뜻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았다, 이런 불편함의 표시일 뿐입니다. 혹은 우리를 조종하려는 수단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그 사람의 기분이 나쁜 건 그 사람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불편함을 해결해주기 위해 우리 자신을 희생하는 그 선택을 더 이상 하지 마세요. 그 차가운 공기를 견디는 맷집을 기르셔야 진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스스로가 별것도 아닌데 내가 너무 유난스럽게 하는 거 아닐까? 이건 내가 너무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 이런 걱정 혹시 하고 계시나요? 절대 이렇게 스스로를 검열하시면 안 됩니다. 남들이 괜찮다고 해서 나도 괜찮아야 한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내가 싫은 걸 남들이 정해줄 수는 없죠. 남들의 기준에 우리를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에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최소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해도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동안 관계를 위해 과할 정도로 배려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 주변 사람들 대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기본값입니다. 그런 우리가 거절을 한번 한다고, 자신의 감정을, 우리의 감정을 한번 이야기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갑자기 우리를 이기적이고 나쁜 사람, 이렇게 평가할까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그러니 남들에게 상처를 줘서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봐 두려워하기보다 먼저 우리 자신에게 나쁜 사람이 되지 않기로 마음을 굳게 먹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생각은 내가 선택한 남편은 선할 것이다, 이런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남편이 상처 주는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을 어떻게든 수습하려고 합니다. 괜히 제가 자극해서 그런가 봐요, 제가 좀 더 잘했으면 저러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탓하기도 하고, 연애할 때는 그래도 정말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아이들한테는 그래도 다정해서 괜찮아요. 분명히 좋은 면이 있는데 요즘 잠깐 이러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남편의 행동을 미화시키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단지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일까요? 아마 마음 깊은 곳에서는 더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바로 남편을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그런 남자를 배우자로 선택한 나의 안목과 내 인생마저 실패한 것이 될까봐 두려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남편의 못난 행동을 마치 나의 부끄러움인 것처럼 이렇게 여겨서라도 남편을 좋은 사람으로 남겨두고 싶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현실을 보지 못하고 계속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남편이 미성숙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해도 본심은 착해서 라는 말로 스스로 남편을 변호해 주게 되는 거죠. 결국 남편은 반성하거나 변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현실의 남편이 아닌 내가 만든 선한 이미지의 남편과 가상의 결혼 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더 합리적일까요? 우선 남편과 우리를 분리해야 합니다. 남편과 우리는 각각 자신만의 성적표를 가지고 있어요. 남편의 그 미성숙하고 이기적인 행동은 온전히 그 사람의 성적표에만 기록이 됩니다. 우리의 성적표에는 기록되지 않아요. 남편이 바닥을 보인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비록 내가 선택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할 권리는 절대 없다, 이 사실만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이것처럼 남편을 흑백으로 규정하려는 그 틀 자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세상에 100% 선한 사람이나 100% 악한 사람은 없습니다. 시부모님에게는 세상 둘도 없는 효자일지 몰라도 그 효자 아내의 입장에서는 마마보이 남편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우리를 존중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남편의 본성을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정신승리를 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는 대신 그저 나에게 고통을 준 그 행동 자체에만 집중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네 번째 신념은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라는 생각들입니다. 착한 분들의 가장 큰 강점은 공감 능력입니다. 타인의 고통과 슬픔을 내가 느끼는 것처럼 느낄 수 있기에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려고 애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도한 공감 능력 때문에 내가 상처받은 순간에도 자동적으로 남편의 입장을 먼저 헤아리려 애쓰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스스로의 감정은 관계에서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는 남편이 왜 그랬는지
그 입장을 이해하느라 정작 상처받고 억울한 나의 마음을 돌볼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의 본 감정은 항상 뒷전이 되죠. 남편도 알게 됩니다. 내 아내가 본인 감정보다 내 감정을 더 우선시하는구나 라는 걸 말이죠. 남편은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감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점점 더 자신의 감정만 아내에게 강요하게 되죠.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버립니다. 먼저 우리는 높은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 다른 사람들도, 특히 내 남편도 우리와 비슷한 능력을 가졌을 거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도 나를 이해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지 라는 식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공감이나 이해라는 혹은 배려라는 명분으로 남편의 잘못된 행동을 변명해주고 키워주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선한 사람이라면 남편의 모든 행동을 합리화해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남편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남편이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기회를 우리가 빼앗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이해가 아니라 방임에 가까울 수 있어요. 그러니 남편의 행동을 무조건 이해하고 공감해주려는 방임을 멈추고 우리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남편이 성장할 기회를 주는 진짜 배려다 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신념은 내가 사랑과 헌신을 하면 남편도 언젠가 변할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른바 구원자 신념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사랑을 남편이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게리 체프먼은 5가지의 사랑의 언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받고 싶은 것을 남에게 준다 라고 말이죠. 인정받고 싶은 사람은 남을 인정하고 선물을 받고 싶은 사람이 남에게 선물을 준다라는 겁니다. 이 관점에서 우리의 구원자 신념을 다시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 이토록 사랑과 헌신을 쏟아붓는 것은 어쩌면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남편이 나를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구원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기다림이라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남편이 내 헌신을 알아주기를, 내 희생에 감동하기를, 그래서 나를 이 힘들고 외로운 상황에서 꺼내주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 속에서 정작 나의 시간, 나의 감정, 나의 에너지는 속절없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남편은 언젠가 내 노력을 알아주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건 내 힘든 삶을 구원해줄 수 있는 사람은 남편뿐이다 라고 믿고 있는 것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행복과 편안함은 오직 남편만이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우리의 그 헌신이 아이러니하게도 남편에게는 굳이 우리를 구원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게 만든다는 거죠. 아내가 모든 것을 참고 헌신하기 때문에 남편은 굳이 불편함을 느끼거나 노력해야 할 절박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 남편의 구원을 기다리지 말고 우리 스스로를 구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 이 순간의 고통에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우리 자신뿐이기 때문입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우리는 착한 아내라는 굴레에서 우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었던 5가지 비합리적인 생각들에 대해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늘 이 5가지 신념들 중에서 유난히 우리의 마음을 쿵 하고 울렸던 말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혹은 맞는 말이긴 하지만 바뀌기는 힘들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마음속으로 저항감이 들었던 부분도 있으셨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오늘부터는 그저 우리 마음속에서 이 5가지 생각들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 이 영상을 반복해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우리의 비합리적인 생각들이 힘을 잃어버리고 오늘 우리가 나눈 이 합리적인 생각들이 내면화될수록 우리는 누가 봐도 따뜻하고 착한 사람이지만 동시에 관계에서 함부로 끌려다니거나 손해보지 않는 현명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